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은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 하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광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죽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죽음 생각해봤죠. 아, 그래요? 내가 아플 때. 이 죽음 어떻게 될까? 네, 정말 너무 아파서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아. 했던 적이 제가 한 번 있거든요. 인생에 정말 아팠을 때. 그 사람들한테 난 궁금한 게 그거 있어요. 네. 죽을 걸 생각하잖아요. 네. 그때 내 죽음 이후의 사후가 궁금해? 아니면 내 죽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 사후가 궁금. 사후가 궁금해요? 네. 아, 그래? 사람들이 약간 좀 갈리더라고요. 그냥 사후보다도 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게 너무. 정프로님은 뭔데요? 저는 일단 사후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크게 궁금할 건 없지만 저는 그 죽는 마지막 순간에 숨이 끊어지기 전에 의식이 있다가 없어지는 그 순간이 좀 궁금해요. 딱 그 순간. 그 순간에 죽음을 체험하는 그 순간. 그래서 내가 그걸 인지를 딱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마저도 난 못하는 걸까 뭐 그 정도는 좀 궁금한데 사후가 궁금하거나 아니면 뭐 와서 뭐 몇 명이나 올까 이건 별로 그 지적인 어떤 욕구가 많은 분들은 음. 그 죽음 직전에 그걸 내가 알게 됐을 때 네. 얼마나 세상에 알고 말해주고 싶을까. 사실 맞아, 죽기 맞아. 전에 이런 걸 느껴 막 이렇게 말해주고 싶을 텐데 죽어버려. 맞아. 네. 그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나 혼자 알고 죽는 거야. 그걸 내가 알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겠어. 그 사실 뭐 네. 얼마 오면 또 우리 추석 명절이지 않습니까? 예. 그때 보통 명절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조상들을 네. 모신다 이런 개념인데 그건 결국 어떻게 보면 사후 세계, 사회에 네. 뭔가 존재한다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 지금 말씀대로 사후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죽음에 임박해서 아니면 바로 죽을 때 그 순간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궁금증 그런 호기심들 이런 것도 우리가 네네.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임종의 연구를 하는 학문이 있거든요. 그걸 죽음학이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그 죽음학의 개척자 하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아주 유명한 미국의 정신과 의사 학자가 있죠. 이분이 거의 한 1000명의 죽음을 지켜봤다고 하죠. 그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주로 또 어린이들 상대로 해가지고 큰 사고를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어린이 죽어갈 때 옆에 지켜봐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죽음의 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과연 이제 여러 가지 설이 갈립니다만 지금 결국 내가 죽을 때 느끼는 것들을 뭔가 알려줄 수 있다면 그 약간 그 비슷한 게 요금 임사체험, 근사체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Near Death Experience. 네. 저희가 예전에 이제 그 다치바나 다카시 일본 언론인의 그 임사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어떤 임사체험을 근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좀 추론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예전에는 그게 안 됐죠. 왜냐하면 예전에 예를 들어 심장이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갈비뼈를 절제해가지고 의사가 직접 손을 넣어가지고 막 심장을 주물러 줬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게 또 감염이 돼가지고 뭐 심장은 다시 뛸 수 있는데 뭐 다른 감염으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의술이. 그러니까 심장이 정지되어도 다시 또 살아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겪었던 이야기들. 이것이 과연 결국 하나의 어떤 정말 죽음에 임박해가지고 말 그대로 영혼이 몸을 이탈해가지고 그걸 체외 이탈, 유체 이탈이라는 말보다는 요즘 신체 이탈, 체외 이탈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체외 이탈해가지고 뭔가 자기 자신을 다 둘러보고 이런 어떤 정말 이거는 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저히 그 알지 못했을 것들을 다 말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어떤 영혼이 있다는 증거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보여주는 임사체험의 공통성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뭔가 아주 터널 같은 걸 통과해가지고 빛으로 둘러싸이고 거기서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결국 인생이 바뀌더라. 네.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뭐 이야기가 많았죠. 자, 그런 것들을 뭐 말 그대로 하나의 어떤 정말 사후 세계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이것은 결국 죽음에 임박해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의식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기능을 잃어가면서 하나의 어떤 뇌가 우리 브레인이 꾸는 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내 망상설, 우리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망상이다. 이런 이야기. 근데 그걸로 또 해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 관련해가지고 어떻든 이 죽음학이라는 것들 그걸 다 떠나가지고 결국 우리가 결국
잘 산다는 건 과연 뭐냐 이거죠. 잘 사는 것들은 결국 죽음을 의식할 때 잘 산다고 보통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시인 겸 사상가인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인생에서 과연 성공이 뭐냐 이거죠. 인생에서 성공이라는 게 과연 뭐냐. 네.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게 성공이냐. 그게 아니라 인생에서의 성공은 자기가 태어난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이 죽음을 의식할 때 좀 더 너그러워지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새는 죽을 때가 되면 소리를 아름답게 내고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그 말이 아주 착해진다. 죽음에 임박하면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순해지고 선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 속에서 결국 우리가 예전에 뭐 계속 반복되는 주제입니다만 네. 죽음이야말로 이제 삶이 만든 뭐 최고의 발명품이고 신이 선사한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게 과연 소멸인지 네. 아니면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것인지 저 인간이 당도할 수 없는 완전히 하나의 벽인지 아니면 요 문에서 요 문을 다 밀고 들어가는 문인지 이거를 한번 우리가 한번 그 세 명의 저자를 가지고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네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의 사후생 On Life After Death 해가지고 죽고 난 후에 또 다른 생. 네. 이게 아주 유명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그 하버드 의대 이제 신경외과 교수였죠. 이 이번 알렉산더 교수가 그 나는 천국을 보았다. 거의 7일간 코마 상태에 빠져가지고 사망 판정을 받기 직전에 깨어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네. 책을 썼죠. 근데 진짜 현직 의사하고 또 말 그대로 신경외과 이 의사이기 때문에 더 이제 좀 또 하버드 의대 교수를 했고 하니까 요 책하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이번 알렉산더나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좀 어떻게 보면 사후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바로 일본의 언론인이죠. 얼마 전에 3년 전에 사망했습니다만 다치바나 다카시가 이 사람은 두 번의 큰 연구를 했어요. 1991년에는 이제 임사체험 관련해 가지고 그때는 균형 감각 어느 편을 들어주기 힘들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2014년에 다시 일본 NHK하고 전 세계 이제 임사체험을 연구를 했는데 네. 그때 결국 이제 여기서는 뭐 제가 보기에는 결론은 내가 꾸는 꿈이라고 봐요. 임사체험을 뭐 여러 가지 이제 존중은 하지만 결국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갈수록 우리가 측정 기기가 발달하고 의학과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결국은 뇌에서 일어나는 꿈 아닌가. 이제 이 관점에서 좀 대립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 관련되는 각각의 쟁점들에 대해 가지고 다치바나 다카시가 소개하는 현대 의학의 어떤 견해들 그런 걸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네. 과연 이제 정말 뭐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이고 사후 세계라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가는 또 하나의 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 요런 이야기들도 어찌 네. 보면 그 일당백 북스테이 인제에서 하는 북스테이에서도 또 예. 얘기 좀 많이 나눌 수 있겠네요. 네. 왜냐면 왜 귀신 얘기하려고요? 거기서 귀신 얘기도 할 수 있잖아. 뭐 영원이죠 네. 뭐. 네. 그래서 이번에는 9월 28일 토요일에 네. 여러분들 모시고 북스테이를 할 예정이고요. 저번에 오셨던 분들도 아마 굉장히 만족을 많이 네. 하셔서 또 오실 것 같고 또 지난번에 뭐 시간 문제 등등으로 못 오셨던 분들 이번에 뭐 하루 있다 가셔도 되고 아니면 네. 뭐 1박 2일도 계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선택을 하셔서 저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 참고하시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딱 나와 있으니까요. 네, 편하게 많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박님과 함께 오솔길을 걷는 기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은 그러면 네. 삶과 죽음, 어찌 보면 이제 죽음에 좀 더 포커싱을 해서 네.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사후 세계는 믿기가 좀 어렵다. 믿기가 어렵다. 믿기가 매우 어렵다. 그 죽는 순간 저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배 위에서 뛰어내릴 거다. 마지막 순간에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내 죽음을 그냥 어디 침대에서 마지막에 서서히 꺼져가는 불빛으로 그냥 제가 사그라들듯이 가는 거는 조금 별로다. 네, 그래서 마지막 내가 뭔가 그래도 움직이고 내 의지에 의해서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네. 망망대해에서 바다로 네. 내 몸을 던져서 네. 해파리가 내 몸을 뜯어먹게.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네. 만약에 침대에서 좀 평온하게 숨을 거둘 수
있다. 근데 그때만 그 사후세계의 잠깐 그 찰나를 내가 인식할 수 있어. 근데 바다에서 뛰어내리면 물에 빠져서 익사하기 때문에 그 사후세계 잠깐, 그러니까 사후세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뇌가 죽기 그 직전 그 순간을 못 느껴. 느끼지 않을까? 아 근데 고통만 느끼다가 죽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네. 그 우리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 네. 했던 분도 바로 그런 이런 연구를 좀 했거든요. 그 등산을 하다가 아주 높은 고산 준봉을 하다가 추락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근데 추락했는데 어떻게든 또 생존한 사람들 이래 해보면 그 추락하고 몇 초도 안 되는 사이에 지금 말씀대로 그 지금까지 내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거창한 경험들이 있죠. 맞아요. 그게 결국은 그 근사체험, 임사체험의 한 요소거든요. 그래요? 그건 다 겪을 수 다 있죠. 그러니까 똑같아. 사실 그 직전에는 시간이라는 게 사라진다고. 맞아요. 그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쫙 들어가는데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 논리적으로 그런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네. 사실 또 그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요즘 해석을 하죠.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이제 이 우리 두뇌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거죠. 내가 이제 거의 지금 조만간 엄청난 추락을 해가지고 내가 죽을지 모른다. 지금 배에서 떨어져가 죽을지 모른다고 할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경험들을 다 돌려보는 거예요. 왜? 여기서 뭔가 새롭게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아 진짜. 예, 그래서 이 내가 순식간에 이걸 총동원해가지고 컴퓨터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쫙 진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게 다 찾아내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를 그래서 순식간에 이게 쫙 주마등처럼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우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아, 우리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삶의 경험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쫙 다 돌려본다는 거예요. 아, 근데 고마웠던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아, 어쩜 고마웠던 사람도 그럴 수 있겠다. 나를 살려줄 사람이 네. 누군가. 아, 그거 찾을 수도 있겠네. 여튼 그 시간은 그냥 1초인데 어떻게 그만한 걸 생각해. 그게 네, 성립이 안 돼. 없다는 거죠. 그냥 그때는 그냥 마치 그냥 병렬로 아주 고성능 컴퓨터 한 네. 번에 돌아가듯이 네, 네. 네, 그렇게 한 번에 다 생각. 저도 왜 이렇게 예전 그 오토바이 같은 거 타다가 네. 트럭이랑 부딪혔죠? 네. 트럭은 뭐 소형 트럭이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부딪혀서 쭉 날아가면서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 네. 해봐야 뭐 1초나 되겠어. 그 순간에 아 정말 그때 뭐 20년 해봐야 뭐 그 정도밖에 20몇 년밖에 안 살았을 텐데 네. 아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그런 또 사고를 겪었어요? 그렇죠. 대단하네. 네. 여러 경험 많이 했네. 네, 그때 한 단계 성숙했죠. 그때 누가 생각났는데 1초 동안. 그때 내가 못 만났던 여자 얘 꼭 내가 했었어야 돼 배시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던 애들. 네, 그래서 또 그래서 병원에 가고 나서 병원에서 불렀습니다. 왔어요. 뭐하니? 왔어? 예? 그래 사귀었어? 네, 거기까지는 뭐 비밀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여튼 네. 오늘은 이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네. 나눠볼 예정이고요. 아 죽음은 정말 저도 이 죽음이 없으면 와, 삶이 진짜 힘들 것 같아. 네. 그죠? 죽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찌 보면 삶이라는 것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근데 죽음은 어쩔 수 없는데 네. 안 늙고 죽었으면 좋겠어. 인생이 좀 그러면 잔인해. 요절하면 되죠. 지금은 요절도 아니야. 아니, 지금 우리는 잔인해. 요절도 아니야. 우리 그 죽음학 전도사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신 분이 그 네. 서울의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정현채 교수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기가 지금 뭐 암수술도 받고 지금 이제 아직 일은 안 됐습니다만 70세가 안 됐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제 흰머리도 많이 나고 눈도 침침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이걸 경험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전혀 나쁜 게 아니다 이거죠. 빨리 죽었으면 이건 경험을 못했을 건데 경험의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늙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죽음을 나아가는 게 전혀 나쁘지 않다. 우리가 많은 경험을 더 하고 싶다는 측면에서 보면.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무슨 유행가 가사 네. 있던데. 네, 그런 거죠, 뭐.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좀 죽음하면 되게 뭐 다 그렇습니다만 좀 특히나 우리 그 한국 문화 자체가 아주 현세주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 자체를 아예 애비하잖아요. 절대 말도 꺼내지 마라. 외면을 해버리죠. 애써 회피.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막상 그래 다가오면 전부 다 어쩔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맞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죽음도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많죠. 네. 왜냐하면 성교육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성교육이 뭐냐? 결국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공부하는 게 성교육이잖아요. 그게 생의 교육이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는지
이게 죽음 교육이잖아요. 그게 같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 같이 가야지만 결국은 이게 우리가 좀 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논리적으로는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 말로는 죽음이나 출생은 같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같은 경험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결국 다른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죠. 네네네. 그죠? 전혀 이런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태어났고 또 다시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죽음 후에 어떤 세계가 있느냐, 영혼이 있느냐 이건 믿음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알매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죠. 신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신을 안 믿어라고 했거든요. 믿느냐 아니냐 차원이 아니라 결국 이런 느낌 같아요. 이제는 알매 대상이지 이것을 이제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인식의 대상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로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키블러-로스 같은 경우도 이제 본래 새 상둥이의 첫째로 태어났거든요. 아주 미숙아였대요. 한 1kg 채 안 되는. 네. 1kg도 채 안 되는. 그런데 이제 정신과 의사를 하고 인도나 아프리카 가서 자기는 의사로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했는데 이 남편이 잘 어떻게 보면 구애를 잘한 거죠. 네. 정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데가 어디냐 이거죠. 바로 미국 뉴욕이다. 그게 정글이다. 그게 제일 당신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뉴욕에 가가지고 결국 이제 정신과 의사를 하고 여러 의대 교수를 하면서 이제 죽음학을 결국 이제 나름 형성하는 데 아주 큰 공헌을 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1926년에 태어났는데 이분이 이제 10대 시절이 바로 그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이분이 그 전쟁 끝나고 그 나치의 강제 수용소를 방문했는데 그 폴란드의 그 수용소에 가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이 그 잡혀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어린아이들이 침대에 있는 머리맡 벽에다가 낙서를 한 거예요. 나비 그림을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나비. 네. 그분이 너무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이 살아간다는 건 뭐냐 이거죠.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고치다 이거죠. 고치. 뇌 고치를 고치. 그래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고치를 벗어나서 나비 어디에서 골골 날아가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그 고치가 그냥 우리가 겨울철 외투 입다가 겨울철 이제 봄철에 오면 외투 벗어 던지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나비로 새로운 존재로 나타난다. 요걸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2004년에 돌아가셨는데 네. 이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다가 나비를 탁 전부 다 날렸어요. 이 비슷한 장례식이 한 번 있었죠. 2009년에 뭐예요?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 나비만 날렸잖아요. 아, 그랬었나요? 네. 그 한평에서 나비 축제는 거기서 네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나비를 날린다는 것은 좀 이제 새로운 존재로 당신은 이제 자유롭게 홀로 날아간다. 이걸 상징하죠. 네, 이게 이제 끝이 아닌 뭐 이런 의미를 또 갖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옮겨간다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그러니까 키블러-로스에 따르면 물론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치마나 다카시가 1991년에 그 NHK 그 방송을 위해서 키블러-로스를 만났을 때 조금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번 여름 휴가를 저 지구로부터 한 497광년 떨어진 어떤 행성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이상한데. 이야기도 좀 하긴 합니다만 497광년이잖아요. 네. 빛의 속도로 가도 500년 걸린다는 얘기잖아. 아, 근데 영혼은 그보다 더 빨리 갔다 왔다는 거죠? 아니 뭐 우리 그 있잖아요. EPR 효과라고 합니까? 있잖아요. 아무리 멀리 우주의 끝과 끝에 있어도 그 입자 스핀 방향이 이쪽이 바뀌면 같이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갔다 왔다? 아니 뭐 나중에 이야기 드리고 갑자기 심피가 확 떨어지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죽었어. 나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죽음 이후에 나를 이루고 있던 피지컬하게 이루고 있던 수많은 원소들이 다시 내가 있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서 나무도 되고 뭐 그렇지. 하늘에 뭐 구름도 그런 되고. 의미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 나는 그건 뭐 얼마든지 인정. 네. 근데 이게 아니라 뭐 어디 저 천국 어디 가서 아니, 영혼이 날아가가지고 아니 그때까지 지금까지 사람들 다 모여 살아 거기? 지금 지구 그거를 또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아 그럼 옛날에 한 3,000년 전에 산 사람이랑 우리랑 그 종교개혁 때 루트가 다 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아 그랬네. 루트가 다 했던 이야기죠. 그 루터는 뭐라 그랬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게 안 맞으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루터와 칼뱅에서 그 일종의 뭐라고 할까 선택 그 예정 조화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했죠 그 당시에. 어쨌든 그 천국에 가면 공룡도 있고 다 있어. 그게 뭐냐? 칭기스칸도 있어. 야, 너 왜 우리 쳐들어왔냐? 뭐 이렇게 할 거냐? 아 그래. 근데 이제 네. 그걸 또 여기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차원이 달라지니까 그 차원이 달라질 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2차원의 평면에서만 사는 사람한테는 이 깊이랄까 높이를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지 않을까. 차원이 달라질 때 그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또 생각하는 것들하고 다른 의미의 어떤 또 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네. 자, 죽음에 대한 이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예. 정리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는데 사실 죽음만큼 피하고 싶은 뭐 이런 것들이 또 그렇죠. 있습니다. 네, 죽음만큼 피하고 싶은 것. 은하수팜을 못 가보는 것. 아하. 네. 너무 중요하죠. 이거를 안 하고 죽는다는 건 정말 네.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 추석을 맞아서 세일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할인 쿠폰 10%짜리 할인 쿠폰 5장을 드립니다. 네, 1인당 5개.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빨리 은하수팜 가보시면 당연히 추석 선물로 제일 끝판왕이 뭐예요? 소고기 아니겠습니까? 소고기. 네, 그 홍삼 어르신들 홍삼.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사과나 사과즙 같은 거, 뭐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할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빨리 가셔야 만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은하수팜 굉장히 급합니다 지금. 지금 빨리 가셔가지고 네. 주문 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툭불 한우 9월 12일까지 지금 회원 네. 가입하신 분들 또 기존 회원분들께 다 같이 드리니까 얼른 회원 가입하시고 은하수팜에서 맛있는 것 그리고 건강한 것 최고의 선물들 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배송 좀 늦게 받으셔가지고 추석 이후에 받으시면 그쪽으로 보내면 되죠. 그렇지. 네. 사실은 그래요. 그래. 일단 주문만 빨리 해. 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은하수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죽음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키블러-로스의 사후생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그 사후생에 따르면 이제 죽음의 순간은 3단계로 나뉜다고 봐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죽음은 결국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겨간다. 아까 말씀드린 고치에서 나비로 바뀌어간다. 네. 옮겨가는 거죠. 네. 다른 문을 열고 또 다른 집으로 간다는 거겠죠. 이게 결국 좀 플라톤적인 생각이죠. 플라톤이 항상 이 지상에 인간의 몸이라는 것들, 지상에 우리 인간의 영혼이 저 이데아에 있다가 여기 일종의 어떻게 보면 유배해 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죽는다는 것도 이제 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다시 이데아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냐. 요런 어떤 느낌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죽음의 순간에서 이전에는 물질적 에너지를 받았다면 이제 정신적 에너지를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우리 신체 이탈, 체외 이탈하는 체험들 관련해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이 이게 이 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알지 못했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 사람 분명히 지금 뭐 심정지도 했고 호흡도 안 잡히고 동공관사도 안 일어나고 죽은 상태인데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깨어났는데 자기 교통사고 때 나를 구해왔던 사람의 얼굴도 기억하고 어떤 기구가 사용됐는지 하다못해 뺑소니를 치고 간 차의 번호판까지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뺑소니를 친 차를 번호판을 어떻게 아냐 이거죠. 나머지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말할 수도 있지만 뺑소니 친 차의 번호판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냐 이거죠.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키블러-로스의 이야기였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키블러-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체외 이탈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체 이탈한다. 네. 이런 것들에 상당히 좀 많이 자기가 거의 1000여 명 이상의 환자들의 죽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걸 좀 나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많이 나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지금 어느 대학, 미국의 대학 같은 경우 보니까 연구소에 지금까지 수집된 사례가 그 25,000건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계속해서 지금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축적을 하고 2000년대 초반에 그 아주 유명한 의학 잡지 렌시시라는 의학 잡지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의학 잡지하면 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 가장 권위 있고 그다음에 렌시스로 치는데 그 잡지에 관련한 연구가 게재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례를 모아서 했다 이런 건 아니고 네. 나름 이제 연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건 아무래도 소망 사고의 투사다 이거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위시풀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투사하는 거다 이거죠. 이렇게 힘들고 이럴 때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가 내 힘들 때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말하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그 심정지가 오고 여러 가지 와가지고 이제 심장이 혈액을 못 보내니까 우리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그 산소가 결핍이 될 거고 네. 그 상태에서 뭔가 여러 가지 일어나는 환상, 망상 아닌가. 자, 이렇게도 보지만 뭐 예를 들어 근데 이제 시각 장애인인데 이제 육체 신체 이탈하는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그 다른 사람이 갖고 있던 뭐 예를 들어 보석 색깔, 옷과 넥타이의 모양 이런 거 다 이야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소망사고로 볼 수 있냐. 그건 진짜 신기하다. 왜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오마이 사이언스. 오마이 비과학. 사이언스보다. 오마이 사이언스. 오마이 비과학.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신기하다 이거지. 너무 신기하다. 와. 아, 시각장애인인데 예, 그러니까 임사 체험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자기를 그때 구해주는 자기 사람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뭔가를 모양, 색상 뭐 이런 거 이걸 봤다는 거지. 그걸 본인이 나중에 이야기를 본인이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한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순간에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나와요. 보통 이제 이 죽음의 순간에 임사 체험의 순간에는 시각장애인이든 지체장애이든 어떤 장애인인데 다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온전해지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다시 자기를 살려가지고 살렸잖아요. 네. 화를 낸다는 거예요. 내가 왜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돼? 난 그냥 나를 그냥 가게 해주지.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답니다. 이건 뭐 이게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심정질하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소생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소생한 사람 중에서도 한 10% 정도만 이런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라고 말하거든요. 나머지는 아예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이제 우리가 과학이라고 한다면 보편타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서 어떻든 거리 개념이나 시간 개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아주 지금 여기에 도저히 있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여튼 육체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시간과 공간의 어떤 한계를 뭔가 벗어난다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환상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서 죽었는데 대방동에서 죽었는데 네. 저 어디 분당 사는 3번 사는 이지선이 갑자기 죽음의 순간 내 눈앞에 보여졌어. 네. 그거는 내가 상상이에요? 이지선을 매일 그러니까 보는 거겠지. 네. 어떻게 보겠어요, 그걸?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응. 장애인이신 네. 분도 저러니까 네. 그거는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상이 있어요. 오는 게 그걸 아니라. 이제 임사체험하고 뭐 임사체험의 한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네. 종말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죽어갈 때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그 보통 죽어갈 때 나타나잖아요,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이야기도 나누고 하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절대로 살아있는 사람은 나타난 경우가 없어요. 지금 말씀대로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죽은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지금 죽어가는 사람한테. 이거는 그 자료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자료. 그러니까 케블로스가 1000명 이상의 이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걸 할 때 이 사람이 자 지금 누가 보이니? 네 죽어갈 때 내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냐 할 때 돌아가신 뭐 어머니 뭐 이런 사람 돌아간 사람이 나타나지 절대 살아있는 사람은 안 나타난다. 그래요? 그럼 정말 소망사고에 의하면 엄마 아빠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네. 그 엄마 아빠가 나타나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살아있다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정영진님이 이제 지금 약간 죽었어. 죽는 순간에 이제 약간 돌아가신 분이 영진아 우리 함께 가자 이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경우만 있고 이게 말이 돼? 너무 신기하다.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죽을 때 절대로 혼자 외롭게 죽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반드시 누군가가 데려온다. 사랑하니까. 너를 사랑했던 사람이 너를 데리러 온다는 거죠. 이거 인지해서 할 걸 가장 무서워. 이건 좀 무서운데요? 아니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종말체험의 또 하나는 네. 그 지금 예를 들어 죽은 사람이 반드시 데리러 오는 것도 있고 죽어 가잖아요 자기가. 네? 자기가 나타나기도 해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 죽어가는 내가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시공간의 한계가 없어지니까 네. 내가 이제 체외 이탈을 했잖아요. 네. 나타나서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례는 좀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선배분이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단 말이죠. 근데 자기는 군대 생활하니까 어머니가 그 당시 연락도 안 되고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녁 한 7시에 가슴이 답답해 오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몸이 안 좋고. 그 다음날 연락을 했는데 딱 그 시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어머니가 찾아온 느낌이 딱 그 시간에 오후 7시 아무 이유 없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막 몸이 이상하고 온 마음이 슬프고 근데 딱 그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그 시간에 딱 어머니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시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청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방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어가는 마당에 네. 사람도 보기도 하고 나를 데려온 사람 보기도 하고 내가 가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 그 메시지를 하여튼 전해주기도 한다. 이런 사례도 나온다는 거죠. 이런 사례가 나온다. 너무 신기하다, 그죠? 너무 재밌다. 아니, 봐봐요. 뭘 봐봐. 오랑 뭘 봐. 오랑우탄이랑 네. 당신이 네. 같은 조상에서 이렇게 진화했다고 혹시 믿어요? 안 믿어 그거? 초반에 얘기해 주셨으니까 대충은 믿어요. 아 그래? 봐봐요. 진화했다니. 만약에 네. 인간이 네. 그런 수많은 동물들과 비슷하게 만약에 진화한 걸 믿는다면 네. 사실 이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 왜? 그 고릴라도 죽을 때 그런 체험을 할지도 아 모르잖아요. 고릴라도 그렇게 한다고? 아, 그 과학적으로 또 있어요? 그게 사실 그 우리가 이 죽을 때 뇌가 우리를 뭔가 즐겁게 해주지 않을까 이 죽음의 네. 고통을 잊기 위해서 네. 그 사실 우리 대뇌 변연계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포유류의 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은. 근데 그게 뭐 파충류 때부터 이제 발달해 왔던 영역인데 이게 우리가 죽음에 임박해서 이 변연계에서 뭔가 대량의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같은 뭔가가 대량으로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말씀대로 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태고 쪽부터 그러면 네. 한 몇백만 년 전부터 네. 죽을 때 그렇게 행복한. 아 그러니까 할수 내 얘기가 있다는 그거예요. 거예요. 만약에 그 친구들도 그런 뭐 이게 나온다면 우리가 죽기 전에 내 뇌에 남아 있는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내 뇌에 남아 있는 행복 호르몬 같은 건 마지막 다 쏘고 죽을 수 있지. 네. 뭐 아껴 뭐 할 거야 이거. 그 고통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타난 잠깐의 환각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우리 인간이란 존재만 특별해서 뭐 우리에게만 영혼이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나는 그거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동물, 식물, 바위마저도 네. 다 그런 게 있다는. 아, 있다고 봅니다. 네. 예. 다 있다고? 범신론에서는 있다고 보기도 하고 범신론에서. 다 있는 그 거지. 쪽파리들도 죽고 나서 다 서로 그럼요. 이렇게 막 아유 우리 할머니 얘기한다고. 쪽파리 할머니가 와가지고 가자. 그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테아르드 샤르댕이라고 그 예수의 출신이 아주 유명한 신부님인데 과학자예요. 네. 그 우리 베이징 원인, 호모 에렉투스, 바로 네. 북경 원인, 그 연구에도 아주 공헌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인간 연상이라는 책이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인간 연상이라는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 우리 인간이 아니라 의식이란 게 뭐냐 이거죠. 갈수록 복잡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진화하고 신화하고 같이 네.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해지고 이러면서 더 이제 우리가 갈수록 이제 그 의식이 진화가 되고 그 최종 단계를 오메가 포인트라고 불러요. 오메가 포인트. 그 오메가 포인트는 결국 예수의 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결국 신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진화였던 이 수준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인공지능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네. 의식이 어디서 나오냐? 나중에 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의식은 있잖아요. 결국 뭔가가 복잡해지고 네트워크가 되면서 의식이 출현한다고. 아 어느 순간 출현한다. 예. 근데 그건 그러면 꼭 생물이냐? 생물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말씀대로 돌이라든지 광물에도 의식이 복잡해지고 엮어지고 네트워킹이 된다면 계속해서 서로 연합이 된다면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요. 재밌구만. 그러니까 나는 핵심은 뭐냐? 핵심은- 인공지능과 우리가 다른 핵심은 네. 욕망의 유무라고 저는 봅니다. 욕망의 유무. 인공지능이 만약에 욕망을 가지게 되면 저는 그건 인간을 넘어설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 전까지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 존재, 삶에 대한 강한 욕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유전자를 또 퍼뜨려야 된다는 강한 욕망이 있잖아요. 그 강한 욕망에서 뻗어나온 수많은 것들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구성해오는 것들인데 만약에 그걸 갖지 못했다면 아무리 뇌가 뛰어나고 계산을 빠르게 한다 하더라도 넘어설 수 없는 어떤 포인트가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도 바로 그런 대목을 다루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요즘 뭐 AI 나오고 로보캅 나오고
그 매트릭스 이래 보듯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뭐 로봇, 인공지능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이제 지금 욕망이라고 말씀하신 데 결국 주체성이겠죠.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부여되느냐 마느냐 이게 결국은 핵심이 될 수도 있죠. 만약 그게 어느 순간에 우리가 계속 제어가 가능하다면 아무리 그게 똑똑한 뭐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가 통제 가능하게 우리의 종이고 노예가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욕망이 부여된 주체적이고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되어버리면 그럼 뭐 이제 인간이 종이라는 것이 사라질겠죠. 더군다나 인간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어떤 생명의 한계 뭐 이런 거 수명의 한계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세대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짝을 찾아서 또 만들고 계속해서 이제 유전자를 다양화시키고 발전시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나는 이미 존재 자체로 완성돼 있는데 뭘 누구와 다른 인공지능과 만나서 또 막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 나는 그들이 욕망을 갖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 난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것도 너무 인간 위주의 사고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나중에 그런 욕망을 가지게 되면 걔네들은 남녀 이런 게 없잖아요. 아니 왜 가져 그 욕망은? 우리는 그 개체를 복사하고 복제하고 유전자를 계속해서 퍼뜨려야 된다는 그 미션 때문에 욕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은 왜 가져? 걔네는 그렇죠. 그런 욕망 자체가 없이 다른 욕망이 있을 수 있죠. 다른 욕망? 다른 욕망. 거대한 하나의 인공지능으로 합치고 싶다 이런 욕망. 왜? 그러니까 자기들의 욕망, 그걸 걔네가 가진 욕망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인공지능도 유지를 하려면 에너지를 필요로 하잖아요. 우리 매트릭스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어느 유지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뭔가를 필요한 뭔가를 만들어내야겠죠. 그러니까 인간도 사실 똑같습니다. 인간도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인간의 뇌라는 거 있잖아요. 이 인간의 뇌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건 정말 자족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외부 세계와 교섭이 필요 없다는 거죠. 뇌라는 거는 그 자체로 다 즐겁고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뇌를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전부 다 그냥 말 그대로 방구석에만 다 처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뇌가 어떻습니까? 계속 유지가 안 되잖아요. 방구석에만 처박혀갖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도 필요 없고 나는 그 자체로 너무나 모든 것이 뇌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의 어떤 환상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 속에 딱 잠겨 있으면 밥 먹는 것도 뭐 이성에 대한 욕망도 뭐 명예도 아무 필요 없는 게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 다 만들어내니까 그러면 뇌는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에너지 공급이 안 되면. 그래서 뇌는 어떻게 하느냐? 뭔가 하나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뭔가 움직이고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지 얘가 그거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 게 오르가즘을 줬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 그 여자는 남자를 만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에서 자기 혼자 재미있게 즐거운데 왜 굳이 만나가지고 힘들게 연애를 하고 힘들게 그걸 해야 되냐. 그런데 그렇게 네가 혼자만 있으면 이 뇌는 자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면 유지가 안 되고 그냥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게 하려고 예를 들어 보상작용으로 자 그러면 네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하고 친해져가지고 만약 애를 가지게 그래 하여튼 그렇게 하고 뭐 그러면 뭔가 즐거운 걸 주마. 대량의 어떤 즐거움이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확 쏟아지게. 그러니까 뇌는 죽음을 지워버린 거죠. 머릿속에서. 뇌는 불사입니다. 맞아요. 죽음 맞습니다. 자체를.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일부러 죽음을 지워버렸다. 네. 아니 근데 그 죽음도 다시 뭐 죽음 얘기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우리 어릴 때는 진짜 죽음을 종종 보잖아요. 뭐 사고도 많이 보고 뭐 병사도 많이 보고 또 이제 사람이 죽으면 동네에서 이제 맞습니다. 같이 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하고 그 집에서 이제 막 상여 가는 것도 본단 말이죠. 3, 4일간은 그 집에서 그냥 다 먹고 자고 다 그 집에서 이제 불을 끄면 안 돼. 또 불을 계속 켜놓고 보습 치고 뭐 먹고 뭐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동네에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동네에서 한 분씩 뭐 주기적으로 돌아가시니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진짜 죽음을 마치 우리가 정육점 혹은 마트가 일상화되면서 우리가 이 돼지고기의 원래 모습을 거의 알 수 없듯이 죽음의 모습도 약간 규격화되고 또 아주 세련됐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깔끔한 장례식장에서
밥만 먹고 이제 유족들만 잠깐 보고 오는 거잖아요. 사진으로 아주 멀끔한 모습만 보고 그러면서 죽음을 정말 많이 회피하는 것 같아요. 그 바로 하이데거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 하이데거야 이제. 나 하이데거다. 그러니까 하이데거 바로 씨. 지금 20세기에 네. 들어와가지고 네. 기술 과학 문명이 너무 발달을 해버리면서 네. 죽음 자체를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나 기술 과학이 발달하면서 맞아. 죽음이 들어오면 이게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해야지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삶이 기술 과학이 발전해서 깜깜한 밤중이라는 거예요. 깜깜한 밤중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에서 한 집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한 집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돼가지고 그럼 어떻습니까? 어릴 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몸이 아파가지고 돌아가시고 이런 과정을 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과정을 보기 때문에 그냥 이걸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유한하다는 걸 인식하게 되거든요. 내가 끝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 끝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 시스템이 안 돌아가잖아요. 자본주의 시스템은. 영원히 젊고 영원히 살 것처럼 해야지 사람들이 소비를 할 거 아닙니까? 너에게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비 계속 하고 싶습니까?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죽을.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죽음을 망각시키고 죽음을 안 보여주는 거죠. 맞아. 모든 어떤 우리 문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죽음을 추방하고 죽음을 마치 오락으로 처리하죠. 총상 빵빵빵 해가지고 죽어간 사람들은 흐릿하게 나오잖아요. 죽어간 사람들이 뭐 피가 튀고 살이 튀지만 구체적으로 죽어가면서 고통 짓고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오락으로 처리하는 거죠. 상업으로, 산업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러니까 죽음을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예를 들어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실제하는 현상인데 그걸 내가 눈앞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걸로 치부한다고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이유가 죽음을 대면할 이 사회 시스템이 죽음을 대면하지 못하게 하니까 막연한 항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할아버지 혹은 뭐 할머니 돌아가시기 몇 달 전 길면 한 1, 2년 이상씩 이렇게 계속 집안에서 이렇게 죽음의 냄새를 맡잖아요. 네네. 서서히 그렇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보이거든요. 네. 아니 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보이죠.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그렇죠. 사그라드는 그 모습이 네. 이제 보이는데 이제는 다 요양원 가시잖아요. 네. 요양원 가시고 뭐 무슨 네. 병원 뭐 중환자실 이렇게 가니까 어쩌다 한 번씩 그냥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잠깐 가서 뭐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죽음을 진짜 그리고 이제 딱 돌아가시는 순간부터는 아예 이제 철저하게 또 격리가 되잖아요. 전문가들이 붙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1992년, 9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병원에 있다가도 마지막 순간 무조건 집에 모셔야 되거든요. 집에서 이제 종신을 해야 된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집에 있다가도 무조건 병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로 해갖고 우리가 죽음을 차단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본래 지금 말씀대로 이제 사람이 죽기 직전, 죽기 여러 가지 형태 보면 숨이 이제 가빠지고 막 그르렁해고 가래가 끓고 피부가 이제 막 반점이 생기기도 하고 피부가 푸르스름하기도 하고 혈관이 안 좋아지니까 막 이런 걸 보는 게 상당히 고통스럽지만 그걸 우리가 이제 대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사람은 그걸 지금 안 하니까 다들 막상 닥치면 막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다 의사와 간호사의 몫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죽음인데 그걸 우리가 눈을 감고 이건 없다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어떻게 좀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바뀝니까? 여전히 보고 싶지 않아요? 죽음을 보고 싶지 않냐고요? 두려운 것 같아요. 죽음은? 네, 굉장히 두려워요. 자, 그래서 키블로스가 계속 죽음은 두렵지 않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자, 그 첫 단계 이제 그렇게 바뀌기는 하는데 두 번째 단계는 결국 우리가 이제 온전해진다는 거죠. 온전해져 가지고 뭔가 통과를 한다 이거죠. 물질 세계에서 정신 세계로 터널을 통과하듯이. 근데 이거는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키블로스 박사는 스위스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알프스의 아름다운 꽃밭 이런 거를 좋아하니까 자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야생꽃들이 뒤덮인 그 산을 통과하는 그런 경험을 가졌다는 거죠. 그 임사 체험에서. 그럼 다른 나라 사람은요? 저희 이제 부친이 10대 중반 때 임사 체험 같이 뭐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본인은 그 당시 옛날 이제 30년대 태어나셨으니까
일제시대. 네, 가마 있죠. 가마에 임금님 같이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막 치악돼 있죠. 막 군악을 빰빰빰하고 이렇게 해서 막 자기를 물고 막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 그 화려하게 황금빛 옷을 입고 쫙 늘어섰는데 지금 그거 있잖아요. 뭐가 진짜 휘날리고 막 그렇게 이제 자기가 쫙 가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경험하신 건 아니죠. 그냥 아니, 본인이 이제 직접 그때 이제 거의 뭘 이제 뭐 보셨거나 아니면 상상하신 거겠지, 그죠? 아니 그걸 이제 임사체험으로 보통 볼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이제 네. 큰 가마에 앉아 보신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화적인 차이겠죠. 그쵸, 예전에 그쵸. 이제 네. 왕이다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자료는 없어요. 임사 체험을 했는데 뭐 한국에 있는 애가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고 외국 문화를 모르는데 갑자기 러시아 뭐 갑자기 러시아의 어떤 해바라기 밭 전통 갔다 오고 그런 건 이러면 뭐 없어요. 그럴 수도 아니 있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어릴 때부터 그것을 동경해 왔고 이러면 그런 것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장 보고 싶은 뭐 자기를 지켜주는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개신교 과정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상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가톨릭을 믿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모 마리아가 나타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문화적 차이는 있겠죠. 자기가 감명 깊었던 혹은 이제 자기가 인상 깊었던 그런 장면들이나 자기가 가고 싶었던 혹은 뭐 되고 싶었던 무엇인가가 나타나겠지. 우리는 오늘 진도 빼기 글렀어. 아니야, 나가고 있어. 네.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이런 걸 지나가지고 지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제가 볼 땐 그래서 죽을 때쯤에 아마 강남 아파트 눈에 보이지 않을까. 인정. 네, 아니 뭐 코인 같은 거 비트코인 막 200개 막 이렇게 보이면서 맞아. 가시지 않을까. 맞아요. 네, 이거 자본주의에 대한 약간 신랄한 비판이었습니다. 그 뭐죠? 그 장선호 감독이 만든 안승기 배우가 나왔나요? 성공시대라는 영화 보면 마지막에 쫙 그 강남에 뭐 화려한 네온산 있는 그 길로 쫙 자기가 걸어가는 그런 그래요? 환상을 가지잖아요. 이 화려한 이제 양옆에 쫙 그러니까 네온산이 삐쩍나면서 막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죠. 나는 만약에 임사체험하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 테이블 위에 1kg 커피 한 잔 딱 있으면 되겠다. 아유 그거면은 만족스럽죠. 뭐가 더 필요해? 아니 비트코인 200개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러게요. 네, 그래봐야 한 150억일 텐데. 근데 죽을 때 돈이 뭐가 필요해요? 가져갈 수 없잖아요. 네. 죽을 때 추억과 향기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죽을 때 추억과 향기. 네. 하루하루 점점 더 한 주 한 주 발전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네, 고맙습니다. 1kg 커피. 없던 광고 감각도 살려드립니다. 네. 1kg 커피 먹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1kg 커피 여러분도 네이버에서 1kg 커피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 1kg 커피 앱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한테 광고도 많이 좀 넣어주세요, 여러분. 그럴까요? 네. 왜 안 넣으셨죠? 왜 안 넣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두 번째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 길을 통과하고 나면 마지막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이제 빛에 휩싸인다는 거죠. 다 이 빛이 나와요. 밝은 빛. 밝은 빛. 나를 대부분 다 밝아요. 이거는 문화권 따라서 다 그렇습니다. 그치, 나를 감싸는 네. 비 알죠? 그 나를 감싸는 화려한 불빛. 뭐야 이거? 아이씨. 그래서 하여튼 이건 거의 모든 문화권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이건 신이다, 이건 사랑이다, 막 여러 가지로 동일시하는 거죠. 이 빛에 다 감사하면 결국 뭘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빛 속에서 태어난 첫날부터 지금 마지막 날까지 삶 전체가 쫙 되돌아가신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결국은 우리는 뭔가 알게 된다는 거죠. 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이제 죽음에 대한 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면서 결국 뭐냐면 있잖아요. 이 막 신이 막 우리를 심판하고 이런 그렇게 신이 뭐 그렇게 우리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결국은 이 빛 속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쫙 한번 돌이켜 보다 보면 자기의 최악의 적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최악의 적? 예.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것들이 결국 나 자신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그 나쁜 말들, 행동들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자기가 보게 되고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성숙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낭비를 했구나 이런 걸 알면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뭐 거기서 이제 안 돌아오면 끝인데 이제 아예 우리가 고치와 나비 간의 퇴출이 끊어지면 끝인데 이제 결국 이제 거기서 뭔가를 내가 좀 더
배워야 될 게 좀 더 가서 이승에서 내가 더 해야 될 게 있으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죽어야 되나? 이 아이들이 왜 일찍 이렇게 죽어야 되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람이면 누구나 배워야 하는 것을 아주 짧은 기간에 애들이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빛은 아이들도 보나요? 그렇게 보통 보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게 결국 마지막에 순간에 보면 이 사람 그 뇌 신경 세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확 빛난다고 하거든요, 마지막. 일종의 발광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뇌 전체가요? 예, 이게 막 신경 세포들이 확 발화하듯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빛을 보는 것하고 연관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터널을 통과한다 이래 나오잖아요. 네. 이 결국 우리 마지막에 심정지되고 이 혈류가 좁아지잖아요. 그럼 우리 시각으로 가는 혈류가 좁아지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갑자기 껌껌해진 어떤 터널로 좁아지는 느낌이 갑자기 혈류량이 줄어드니까.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우리 어쨌든 본다고 뭐 눈이 있으니까 본다고 하지만 이게 눈은 결국 그 여러 이미지 정보를 받아들이는 카메라 렌즈 같은 네. 거고 그 렌즈를 해석하고 내 시각으로 만들어주는 건 뇌잖아요. 네. 그 부분이 뭐 이제 신경이 서서 이제 끝날 때쯤 되면 마지막에 하얀 것처럼 혹은 아주 까만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겠지. 아니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근데 여기서 이제 빛 속에 휩싸여 가지고 자기를 쫙 보잖아요. 자기 했던 행동들. 근데 이럴 때는 거꾸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가해자의 경험을 했잖아요. 네. 가해자로서. 그럼 내가 이제 피해자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나한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경험을 내가 그 속에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그것도 해요? 이 빛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뒤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그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이 받았을 때 기쁨 이런 것들이 또 다 경험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좋은 일 하세요 이런 거겠죠. 나쁜 일 많이 하면 반드시 1000만 명을 죽인 사람은 1000만 명을 죽인 그 하나하나의 경험을 다 하게 됩니다. 라고 이제 설명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뭐 키블러 로스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엄청 사랑받겠다. 네. 많이 사랑했으니까요. 많이 줬잖아. 네. 사랑 많이 줬잖아. 네. 그래서 이제 키블러 로스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뭐 키블러 로스 입장입니다. 피조물로 창조되었는데 그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인다면 죽음은 결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절대 고통이 아니라 누구나 특히나 요즘 의학이 진보해가지고 누구나 이제 고통 없이 지낼 수 있다. 그러니까 간혹 케어만 잘 받으면 빨리 죽고 싶으니까 나 빨리 안락 살래. 약물 줘.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죠. 웬만큼은 요즘에 이제 어느 정도 고통 완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같이 옆에 사람들이 케어를 해주고 당신의 삶을 보살펴주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생을 같이 한다는 것들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죽음 그 자체가 고통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이제 특히 이제 위암 이제 환자분들 고통이 스럽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호소했는데 죽기 직전하고 죽기 직후에 얼굴들을 보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있어도 죽기 직전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만큼의 이게 확 몰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대체로 보면 이 사람들이 죽기 직전과 직후는 편안하게 모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할아버지 때 저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저희 다른 이제 그 가족분들은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에 숨을 모을 때 파르스름한 게 입에서 이렇게 나오더니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혼불이라고 하거든요. 혼불이라고 저도 이제 말로만 들었는데 그 진짜 이제 봤다는 거예요. 진짜 입 주변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뭐 사람 몸에 인성분이 있잖아요. 예전에 공동묘지에 도깨볼 나오는. 근데 그 순간에 바로 나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파르스름한 게 뭔가 이렇게 형성되더니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연사를 할 때 가능하거든요. 요즘 병원에서 전부 다 이제 인공호흡 이런 게 이게 볼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자연사를 할 때는 마지막 숨을 내쉬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든 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죽음의 이 순간에서 지금 우리가 사실 많이 차단돼 있어가지고 요즘은 잘 모르니까 이제 이런 책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키블러 로스의 말은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도 네. 바로 그렇게 위험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몸이 디자인되어 있다. 몸이 디자인돼 있고 마음이 디자인된 거 아니냐. 그래서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어가는 환자로부터 자기가 가장 큰 이제 가르침을 얻었다는 거죠. 자기의 가장 큰 스승은 죽어가는 환자들이었다 이거죠. 그 사람한테 배운 거를 자기가 왜 지금 이런 죽음학을 슬퍼를 하냐면 이거를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면 세계는 정말 다시 천국이 될 것이다 이거죠. 네, 천국이 네, 될 네. 것이다. 그런 죽어가는 마지막 사람들이 뭐 권력을 원하겠습니까? 돈을 원하겠습니까? 지배를 원하겠습니까? 아,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 줄 걸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기는 좀 그리고 악행을 하면 죽기 직전에 다시 다 받고. 네, 그런 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인간적인 혹은 뭐 종교적인 뭐 그런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네. 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고통이 없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결국 고통은 누가 느껴요? 역시 뇌가 느끼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뇌로 전달되는 고통 전달 신경 시스템이 이제 끝난 거지. 그럼 더 이상 고통스럽진 않겠죠. 그것도 있고 네.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네. 이제 그 막 죽음 직전에 네.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뭐 인공호흡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것들을 관찰하고 영상 찍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뇌를 스캔하고 이 죽음 직전에 임박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곧 이제 숨을 거둔다 이래 되잖아요. 뇌 속에서 엔돌핀 비가 쏟아져요. 엔돌핀의 비가 맞아, 막 맞아. 그럴 수 쏟아져요. 있을 것 같아요. 예. 엔돌핀이 뭐 우리가 그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마약 그 인공적인 마약보다 100배 이상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는데 대규모 뭐 엔돌핀의 비가 막 쏟아지듯이. 그래서 신기한 게 왜 임종 직전에 뭐 1시간인가 2시간 전에는 갑자기 멀쩡해진다면서요, 사람이. 아 그런 경우도 그래서 막 이제 얘기도 막 하고. 해강 반조라고 보통 하죠, 그죠? 갑자기 이제 기운이 돌아와가지고. 근데 그것도 이제 이 과학적으로 해석이 돼요. 돼요? 예,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그 세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의 신경세포, 기억을 담당하는 요 그 지혜 이제 해마 요 세포를 잘라가지고 요 세포들에게 약간의 이제 혈액이 공급되는데 그걸 줄였단 말이죠. 허혈증을 일으키게 해요. 그러니까 죽게 만들죠. 그래가면 피가 쭉 줄여서. 그러면 이제 그게 쇠약해져 가다가 갑자기 있잖아요. 죽기 직전에. 네, 갑자기 확 갑자기 밝게 타오르는 거예요. 발화가 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촛불이 꺼지기 전에 갑자기 쇠지듯이 딱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혈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뇌로 들어가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가다가 이제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 이러면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죽기 직전에 갑자기 활성화되는 반응들이 몇 초간 확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뇌사를 판정하고 이럴 때 쉽게 바로 판정해갖고 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장이 정지하고 맥박이 안 잡히고 동공관사가 중지됐다 하더라도 좀 더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왜 뭐 루시인의 소설을 보면 아버지 관련해가 아버지 임종을 지켜볼 때 자기가 가니까 옆에 할머니들이 너희 아버지한테 계속 고함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귀에 대고 아버지 저예요. 제가 왔습니다. 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기운 남아있으니까 계속 울어줘야 된다고. 사람 돌아갈 때 그냥 끝 이런 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마지막에 이게 듣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 드라마를 완성시켜줘야 되는데 끝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냉동 그 시체 보관실로 넣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거 드라마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푹 인위적으로 자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요즘 많이 하고. 네. 아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귀에다가 속삭이는 분들 많거든요. 뭐라고요? 네, 그래서 뭐라고 속삭이는데요? 돈 왜 안 갚으셨어? 아니, 근데 진짜 뭐 고마웠다, 아니면 뭐 사랑해.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 마지막에 이렇게 가족분들한테 그 시간을 주는 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종 순간에 네. 이렇게 귀에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광고할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아이. 제가 오해했습니다. 네. 죄송해요. 광고가 더 없어요. 네. 저희는 네. 죽음에 관한 책 3가지 네. 여러분께 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2부에서 또 죽음 이후에 네, 또 네. 어떤 세계가 있는지 뭐 이런 네. 것도 상상하는 걸들이 네. 많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런 거 포함해서 또 과학적으로 보는 죽음이 없는 증거들 뭐 이런 것들 죽음 이후에 세상에 없는 증거들도 네. 한번 2부에서 더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당백 2부로 돌아옵니다.